118회 일반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를 118에 중동상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상해는 여기 내용 보시면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 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13기 2025년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기 2025년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조표 입력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영업부에서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식사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일반조표 입력으로 가서 자,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문제 보시면 1월 5일이고요. 1월 5일자로 진입해서 자, 여러분 거래처하고 식사한 거니까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7만 5천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카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볼게요. 자, 4월 30일 2024년 기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해서 2024년에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 1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자, 우리가 이자 받을 때 원천 징수를 당하면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변의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만약에 이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선납세금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뭐 전년도에 2월 된 거니까 1월 1일로 조회를 하셔도 되겠죠. 1월 1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선납세금이 있네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전년도에 2월 된 선납세금이 차변에 15만 원 있다라는 걸 또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선납세금이 어떻게 됐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입력하기로 한다 라고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선납세금이 15만 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날짜는 4월 30일이죠. 4월 30일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됐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15만 원. 그리고 작년에 2월 된 차변에 선납세금이 있으니까 차변에 있던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3번입니다. 8월 14일 당사는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보통주 5천주를 주당 5,500원에 감자했대요. 자, 감자라는 것은 자본금의 감소를 감자라고 해요.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건, 자,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다는 얘기예요. 매입해,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 보니까, 자, 감자전에 자본과 관련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감자 차익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5천주인데요. 5,500원에 액면 5,000원짜리를 5,500원에 감자를 하게 되면 한 주당 500원만큼 감자 차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자 차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감자 차익 대변에 있는 거를 우선 차변으로 상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감자 차익을 먼저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감자 차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자, 날짜는 지금 8월 14일. 8월 14일로 들어가셔서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자, 지금 보통주 5천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매입 소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자했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자본금을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차변으로 줄겠죠.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이 줄 거예요.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우리가 기재를 하죠. 그래서 액면금액은 얼마예요? 주당 액면가가 5,000원. 그래서 5,000 주니까 5,000 주 곱하기 5,000원 하게 되면 2,500이죠. 자본금 액면으로 2,500을 소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 지급이 됐죠. 매입 소각한 거니까. 자, 근데 한 주당 5,500원이고, 그쵸? 5,000 주니까 얼마의 보통 예금이 나왔겠어요? 자, 그럼 계산기를 누르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5,000주에 한 주당 5,500원에 매입 소각했으니까 2,700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차변의 감자 차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자 전에 감자 차익이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서로 상기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감자 차익을 우선 먼저 차변으로 상기해 주시고요. 180만 원을요. 그러고도 차변에 부족한 건 감자 차손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냥 주어진 자료일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입니다. 자, 10월 1일 주식회사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 전액을 외환은행의 외화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여 결제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결론은 지금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을 외화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 줄 거고 보통 예금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15만 달러인데 1,300원의 환율이 적용돼서 1억 9,500만 원의 원화 금액이 지금 보통 예금이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음, 지금 2만 원은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기로 한다. 요 2만 원은 수수료를 준 거죠. 그럼 수수료 비용이라는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러면 환율 차이 때문에 자, 지금 1억 9,700인데 지금 1억 9,500이니까 환율 차이 때문에 200만 원만큼이 이익이 생긴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은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불안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장부를 검색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자, 장부관리에 보시면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 자, 지금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아마 상품 외상 매입금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냥 아예 다 외상 매입금을 조회를 해봐도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그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부터 하나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자, 전년도에 2월 된 지금 외상 매입금이 1억 9,700이다 라고 지금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외상 매입금이구나 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자, 날짜 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자로 들어가 주시고 자,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으로 줄여 주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는 아까 하나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금액은 얼마였죠? 1억 9,700. 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자, 근데 어, 거래 계산서에 보시면은 원화 금액이 1억 9,500입니다. 자, 이거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이거는 어디 은행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외환은행의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 코드가 외환은행이 걸리는 게 맞는데 외환은행 거래처 코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굳이 우리가 이걸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넣고 싶어도 코드가 안 만들어져 있고 거래처를 코드를 등록하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원화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계산서에 보면 1억 9,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은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마치시면 돼요. 자, 거기 계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당발 이체 수수료라고 해서 2만 원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적율란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은 지금 어떻게 돼요?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이 됐고, 요건 판관비로 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의 판관비로 2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이거는 대변에 현금으로 따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만 원 현금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입력을 다 했어요. 다 했더니 200만 원이 대차 차익이 났죠. 이게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더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플러스면 대변에 더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대변이니까 환율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 차익이 생긴 거예요. 우리 거래가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외환 차손이나 외환 차익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 대변이니까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10월 5일 날 당사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당해년도 퇴직급여로서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 급여용으로 2,500을 적립을 했고요.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 기여용으로 1,500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통예금이 지금 생산직 거 2,500하고, 그쵸? 판매직 거 1,500하고, 4천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죠. 자, 그럼 분기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문제 보시면은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자로 진입해 주시고, 자, 대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건 맞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의 금액이 얼마였죠? 아까 4천이었죠? 그럼 차변에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용으로. 확정급여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퇴직연금 운영자산. 여기 얼마였습니까? 2,500이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 확정 기여용으로.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확정 기여용으로, 자, 판매직 직원이니까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퇴직급여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반전표 문제가 다 끝났죠. 일반전표 문제가 다 끝나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출문제집으로 들으시는 경우에는 30쪽입니다. 상단에 페이지 쪽수를 적어놨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인데요. 자, 1번입니다. 1월 6일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하여 판매부서에서 광고 대행회사인 방방곡곡에게 홍보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여 배포하고 전자생계에서 발급받았다. 광고 제작 용역을 공급받고 생계화서를 받은 거죠. 대금은 2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바로.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요 닫아주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 자,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1월 6일이죠? 1월 6일로 들어가서. 자, 광고 용역을 공급받고, 광고 제작 용역을 공급받고, 생계화를 받은 거죠. 자, 그럼 매입에 뭘로 하면 돼요? 매입에 과세.
매입의 과세로 광고 대행 수수료라고 나와 있고요. 품목에 그대로 품목 나와 있는 거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160만 원이고요. 자, 부가세 16만 원. 자, 그리고 자, 누구한테 공급받은 거예요? 방방곡곡이라는 회사한테 공급받은 거니까 방방곡곡 조회주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생계하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보시면 외상이잖아요. 그럼 미지급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광고, 선전비. 자, 800번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월 2일 날 정성상해의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생계하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계약금으로 받은 2천만 원과 정성상해가 배서 양도받은 한일무역 발행 약속어음과 6천만 원과 보통예금 3천만 원으로 지급받았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네요. 자, 우선은 이런 문제가 나오실 때는 먼저 입력을 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선 키포인트는 제품을 공급하고 생계하서 발급한 거니까, 그쵸?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보니까? 자, 날짜는 2월 2일이죠. 작성일자에 보시면. 자, 제품을 팔고 생계하서 발행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매출의 과세. 11번으로 매출의 과세 구분하시고요. 자,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액은 1억이라고 생계하서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중동상이고요. 지금 상대방이 정성상입니다. 정성상해를 조회하시고요. 전자생계에서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구분해 주시고 자, 우선은 대금 받은 게 현금, 어음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3번 혼합을 눌러 주시면 돼요.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자, 현금 받은 거는 현금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음으로 받은 거는요. 그렇죠. 받으러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죠, 여러분. 자, 받으러움이 6천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문제 보시면은 5천이 아니라 2천이죠. 현금으로 받은 게 계약금으로 받은 게 2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건 계약금으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대변에 선수금으로 해놨을 거니까, 그쵸? 대변했던 선수금을 먼저 상기하는 게 맞죠. 2천만 원은 계약금으로 받았던 거였고, 문제 보시면 그리고 정성상해가 한일무역한테 받은 어음을 우리 회사 중동상해한테 어음을 준 거 배서해서 준 거죠. 그게 6천이죠. 자, 이거 주의사항이 뭐죠, 여러분? 배서 양도받은 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자, 누가 발행했던 어음이래요, 여러분? 자, 한일무역 발행 어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일무역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3천만 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렇게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대금 결제받은 게 다양하니까 문제를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4월 18일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후 전자생계서를 받았다. 대금은 4월 18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영세후 생계서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매입의 영세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날짜 이동을 해볼게요. 자, 4월 18일이죠. 4월 18일로 들어가시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후 생계서 받은 거니까 여기 지금 매입 쪽에 보시면 영세 52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원재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500이라고 되어 있죠. 500.
자, 그 다음에 대안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럼 대안이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전자생계환서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1번 전자라고 넣어주시고, 자, 붕괴는, 자, 아직 지급되지 않았죠.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니까 이때는 2번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6월 5일 날 당사는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가세되는 승용차, 자,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했네요. 달라 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생계환서를 수취했다. 자, 생계환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매입에 뭘로 하셔야 돼요? 매입에? 그렇죠. 불공으로. 매입에 불공으로.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6월 5일이죠. 그럼 6월 5일자로 진입해 주시고, 자, 생계환서 받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즉 개별 소비세 과세상 승용차니까 이때는 매입에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입에 불공으로 잡아주시고, 자, 품목은 승용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금액은 2,100이죠. 2,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달라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주시면 되고, 전자생계에서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전자. 자, 불공제 사유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개별 소비세 자동차를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분계는 31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미지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서, 자, 공제 못 받는 210만 원도 매입세액도 이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로 잡아주시고요. 자, 대변에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라고요? 31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6월 20일 날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랜드로버에게 제품 3만 달러의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다. 특이하게도 중개무역 방식 이런 건 잘 나오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금은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고 선적한 당일 18,000달러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러면 선적일 전에 환가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선적한 날이 6월 30일이죠. 그렇죠? 선적한 당일날 받았다는 건 이게 선적일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선적일 날의 환율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달러당 1,200원을 곱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6월 20일이네요. 6월 20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6월 20일 날, 자, 직수출 한 건 아니죠. 예, 직수출한 건 아니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인데 이것도 수출하는 제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의 수출로 16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제품이고, 자, 문제 지문 보면 3만 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8,000달러, 12,000달러. 그래서 18,000달러는 6월 22일 선적일 날 바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12,000달러는 7월 15일 날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한 것까지 선적일 날의 환율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3만 달러에 곱하기 선적일 날의 환율 1,200원 하게 되면 3,600만 원을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는 거죠. 자, 거래처는 랜드로바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영세율 구분에서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직수출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접 수출의 개념이 아니라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을 2번으로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또 실수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발생했고요. 자, 18,000달러는 선적일 당일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게 되면 2,160이 나와요. 그거는 보통 예금으로 2,16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거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입력을 같이 해보았습니다.